예, 안녕하십니까. 조금 제가 카메라 앞으로 조금 당겼습니다. 예, 저 마이크가 영 저 녹음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 소리를 키우려고 조금 당겼는데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. 저 오늘 방송 주제는 그 라임이죠. 라임 운용에 관한 방송을 할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방송 말미에 제가 이제 좀 이거 몇 분 안 되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뭐 금일의 추천주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어줍지 않아도 한번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한번 하고,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주제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, 그 TRS 라임 운용하고 한토증권 사이에 맺었다라고 하는 그 TRS에 관한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, 혹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걸 주제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. 이게 이제 라임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, 이 라임에서 이것을 그 뭐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? 직접. 그래서 이제 TRS라는 어떤 그런 저 파생적인 계약을 통해서 한 투에다가 우리 돈으로 이러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짜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. 그 TRS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물건을 사주는 대형업체를 고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라임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거 그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건 불가능하죠. 왜 그러냐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2조 원어치 뭐 금융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당연히 대형업체를 고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 근데 내가 이것을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, 그 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뭔 문제가 있냐면,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림을 하나 사려고 뭐 경매 대행을 세웠단 말입니다. 내가 경매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라임의 문제는 경매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이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라임을 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유인받아서 그 이제 금융 상품을 대신 사는데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걸 대신 사줄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.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어떤지 그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나임 쪽에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. 이게 지금 뭐저 채권이나 주식도 그러고 대부분이 저 정크펀드 투기적인 어떤 그런 거거든요. 근데 항상 제가 이제 파생상품 얘기하면서 또는 이제 채권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, 그 5% 먹겠다고 왜 그 위험을 감내를 하냐, 그 감수를 하냐. 이게 이제 외국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요, 최소한 투하 금액의 1000%, 2000%를 보고 들어갑니다. 근데 지금 라임 같은 거 5%뭐 7% 먹겠다고 지금 다 조장나게 생긴 거예요.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이제 라임에서 구입한 그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주식만 갖고 보면 한 11개 정도 종목을 편입을 한 것 같아요. 구체적인 이제 종목은 이제 얘기를 않겠지만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그나마 쓸만한 회사고, 나머지는
진짜 이게 투기적인 어떤 그런 종목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분 돈 많다고 요새 저 주식 함부로 사면은 이걸 되팔아야 되는데 되살 만한 시장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.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을 아울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모펀드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만을 갖고 보면은 전혀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단적으로 판명이 났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지금 라임의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금 한투하고 이 계약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도대체 이걸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것에 대한 해지는 또 어느 방식대로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. 결과적으로 보면.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크펀드에 투자를 하면 그것에 대한 해지를 어느 정도 당연히 합니다. 또 이제 그 해지 상품을 또 한국 와서 팔아먹어. 또 증권사 이 나쁜 놈들이. 그런 거 많이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? 근데 한국 사모펀드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야. 뭐 그 해지 상품이 도덕성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안 돼 있었다. 저 이것은 조금 한번 이제 앞으로 근데 이 라임 건으로 해서 사모펀드가 또 간 것 같아. 맛이 누가 이제 이 사모펀드에 돈 넣는다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귀 얇은 사람들은 어떨랑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TRS라는 이것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. 이게 이제 TRS 계약은 단순히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자사주 매입 같은 데도 쓰이는 이게 계약 방식입니다. 야, 이 우리 회사 돈 가지고 자사주를 좀 증권사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. 매매 좀 해줘라. 이게 오르든 내리든 손실은 우리가 책임지고 니네는 수수료만 먹어라.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뭐 자사주든 우리 사주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거래 방식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대형 기업들이 이런 걸 위탁하면서 또 놓치는 부분이 증권사에서 이걸 한다라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. 뭐 한다라고 딱 단정을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. 그리고 이게 지금 단적으로 이걸 조금 어떻게 비꼬아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돈을 주고 작전 세력으로 증권사를 고용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강 능력 이런 것을 좀 강화하고 정부에서 이런 걸 좀 너무 손쉽게 그래 이거 뭐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실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. 이게 내가 대한민국 주식을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조금 능력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시장을 멀리서 이렇게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? 난 그것에 대한 항상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뭐 국회 쪽에서도 그러고 뭐 공무원들도 그러고 참 이게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. 예. 뭐 나임 얘기는 간단하게 여기서 하고 또 생각나면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은 나는 대로 이게 방송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은 제가 이마트를 하려고 그래요.
왜 그러냐면 저 이마트가 어제 3일 전이죠. 뜬금없이 장대 이제 양봉에 하나 쓰고 오늘 깔아앉고 오늘 어제 깔아앉고 오늘 깔아앉고 해가지고 지금 그 크게 선 장대 양봉에 그 2차 지지선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. 내가 차트는 안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본 기억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깔아진 것은 저 반등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. 이게 내일 오늘 지금 그 비프선하고 이 비프선이 그 그저께 지금 2차 지지선 근방에서 저 박스를 형성할 확률이 많거든요. 뭐 그렇게 하면 이게 한 14만 한 11만 한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때 이렇게 오면 바닥일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요새는 좀 차트가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엔 쌍바닥을 찍었던지 N자형을 했는데 요새는 바닥 찍고 N자에서 윗바닥을 또 찍더라고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반등을 한다는 얘기죠. 그래 뭐 제가 오늘 준비 없이 좀 방송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부터는 차트 보면서 명확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